그동안 혁신에 대해서 사랑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또 혁신이가 지난 40여일 동안 12차례 토론을 거쳐서 혁신안을 6호 안건까지 작성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또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가능한 당이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렸고,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또 할 사항은 정부에 건의해 주시고, 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은 국회로 협조 요청을 해 주시고, 우리 당에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처리해야 할 사항은 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고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지도부의 반응이라는 게 있을까요? 나오시는 반응은? 특별한 반응이 없을 거예요. 지도부의 사전에 이런 내용이 보고될 거라는 것은 사전에 이야기가 됐었기 때문에 뭐 지도부도 충분히 그동안 그 6호 안건 외에는 1호에서 5호 안건은 이미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6호 안건도 2호 안건에 이미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 이미 다 숙지된 사항이니까 특별하게 뭐 어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확실한 오늘 육구혁신안 관련해가지고는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좀 하시기를 기대하시는지. 2호에 건의한 안건, 또 6호에 의결된 안건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혁신위원회에서는 지도부나 당 중진 가까우신 분들이 뭐 금지 출마나 불출마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의원님, 오늘 정혜용 혁신위원이 TK에 출마 선언했는데요. 정작 희생할 생각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희생을 강요한 거 아니냐는 당내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거기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총의를 모아서 6호안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 6호 안에 정의용 의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혁신위원들 사이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좀 너무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비판하신 분도 계셨고, 혹은 이제 지도부가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혁신위는 어떤 입장인가요? 여러분이 혁신의 면면을 보면은 20대, 30대, 40대가 8분입니다. 나머지 50대 이상이 5분이시고요. 굉장히 발랄하시고 또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개인적인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출됐지만은 그 아이디어는 다수결에 의해서 채택되거나 또 팽팽할 때는 위원장이 안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 하나의 안을 그 전체의 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안은 자유스럽게 제시가 됐지만은 그러나 표출된 의견은 지금 1에서 6호까지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위의 역할이 여기까지가 아니었던가는 의혹이라기보다도 그런 예측들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혁신이라는 활동 자체를, 그 내용보다는 활동 자체를 활용한 게 아니냐. 주요 공간이라든지 선거를 위해서 주요 핵심 것들이 눈이 될 거니까 혁신이 자체 활동 자체를 거기에다 활용하는 것이 적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역대 혁신이 활동을 보면 그 어느 역대 혁신이보다는 이번에 혁신이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 우리 언론분들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혁신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다양한 혁신안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액션, 받아들이는 것은 당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의 간격은, 시차는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혁신안을 냈기 때문에 그 혁신안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시차의 판단 여부, 그러니까 어떤 때 어떤 타이밍에 혁신안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을지
그 판단은 우리 당 지도부나 당에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코 뭐 당과 불협화음이 있다, 또 혁신위에 너무 좀 위협한 거 아니냐, 너무 빨리 끝낸 거 아니냐, 뭐 이런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희들은 그래도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풍문에 불과해서 풍문일 수 있어서 좀 부적절한 질문일 수 있는데, 김기현 당대표께서 혁신이 안을 못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당대표 출마했을 때 의원들한테 다음 총선에 지역구 출마를 보전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풍문이 있더라고요. 그건 풍문일 뿐이죠. 어떻게 당 대표가 그렇게 뭐 공천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천은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평가는 여러 가지 어떤 당무 평가라든지 다양한 것을 다 종합 검토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풍문일 뿐입니다. 가장 경쟁력 있고 공천은 이기는 공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 당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 많고 또 앞으로 형성을 될 공간이도 그런 분이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이 맨 처음에 정권을 준다고 공언하셨었는데 실제 활동하시면서 정권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혁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혁신적인 안을 제시하는 데라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액션을 취하는 것은 당의 문제라고. 그 사이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저는 또 저희 혁신위는 김기현 대표를 믿습니다. 여기 혁신안을 내놓는 거에 있어서는 정권이 있었는데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시차가 있죠. 시차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할 때 그게 상응하는 비슷한 조치를 해야 서로의 효과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한 사람이 조치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한 일주일 가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사라지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복선적인 그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차 언급하셨는데 당 지도부가 언제까지 응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데드라인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뉴한 혁신위원장께 하신 말씀을 다른 혁신위원들한테 공유를 좀 하셨나요? 그거는 혁신위원장이 먼저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희들하고 혁신위원들 사이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대통령께 감사하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혁신안에 대해서 희생도 요구하고 많은 인재를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장관들이라든지 이런 인재를 배출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거와, 그 다음 당대표에도 고맙다, 혁신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 그 다음에 우리 혁신위의 안은 지금까지 50% 우리는 달성했다고 본다, 나머지 50%는 당의 몫이다, 이런 관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신의 활동이 혁신안을 내놓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논리 연장선상에서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요구했던 그 요구 자체는 과유불급한 이야기였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언론에서 좀 너무 학대했었는데요. 원래 취지는 그런 이뉴한 혁신위원장께서 첫 타이틀을 공관위원장을 달라 이랬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는데요. 원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혁신위에서 다양한 혁신안을 내어놨는데 그 상당 부분 1호 안건 대사면은 당에서 받아들였고, 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1호 안건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안건에 대한 부분은 상당수를 공관위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 혁신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내가 공관위원장 되는 게 이 지위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고, 또 내보다 더 살릴 수 있으면 내가 혁신위원장 갈 필요도 없다, 어떤 그런 뜻인데 첫 타이틀을 공관위원장을 달라 이래 보니까 이 좀 전체적인 그 표현이 조금 뜻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그게 아니었다. 우리 혁신위의 여러 혁신안을 많이 받아들여 달라,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